안녕하십니까. 신튜브의 신혜식입니다. 새해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연휴 마지막이요. 여러 가지 소망들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식은 말이죠. 윤석열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신튜브. 여러분들 구독 다 하셨죠? 들어오시면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30%. 이낙연에 비해서 15%가 높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급했습니다. 문재인도 급했죠.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정권을 이양하기가 싫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윤석열에 준다는 거는 꿈에도 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낙연과 문재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잘 쓰게 되면은 사면론 한마디로 이 꼼수, 물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뭐 그냥 마구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정보를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소식을 기사와 함께 섞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윤석열 총장 이명박 박근혜 다 깜빡 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나중에. 자, 이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튜브 지금 3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4만, 5만, 10만 계속 올라갈 수 있게 주변에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특히 이렇게 신튜브가 낮에 방송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한밤의 토크, 그다음에 한밤의 토크 2부 신튜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흔히에 보답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관련 소식부터 전하고요. 이 지지율과 연관돼서 전국 상황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10% 그리고 이낙연보다 2배입니다. 아주 지지율이 깜짝 놀랄 만큼 높아졌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 2일 그러니까 새해 조사한 거예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 오차범위 바뀝니다.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이 20.3%. 자, 이재명보다 10%가 높습니다. 이낙연 15%.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성향별로는요. 중도가 33, 보수가 46.2로 윤 총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이 훨씬 높아요. 물론 이제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지지층에서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지 않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전 즉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30, 20, 15, 안철수 6, 홍준표 5.5. 자, 그러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일단은 새해니까 이제 앞으로 대선 아닙니까? 기대감이 많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자, 이 기대감이 뭐겠습니까? 반문이죠. 문재인 정권 이거 안 되겠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기대감이 높은 건데 자, 보수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걸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사실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털고 가야 되는 거. 언제든지 털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이낙연이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낙연의 사면론 때문에 친문들이 지금 부글부글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도 부글부글 촛불 세력이죠. 부글부글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이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국민 통합으로. 그런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문과 좌파는요. 촛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센 집단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자신이 정권을 세운 기반, 예? 근거를 박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뛰어든 거 아닙니까? 꼼수로 너무 제가 그래서 그저께도 방송에서 새해 첫날 말씀드렸죠.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지방선거가 급한 건 사실이지만 좀 빨리 꺼내든 측면이 있다. 이건요 좀 묵혔다가 대선 다가오면서 사면론을 꺼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빨리 꺼내드는 바람에 이낙연이 역풍을 맞고 있어요. 문재인도 급했죠. 그러니까 이낙연 시켜서 꼼수 부린 거 아닙니까? 먼저 김종인과 만나서 영수회담 제의하고 그 안에서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이낙연이 먼저 터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왜 터뜨렸어?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전국 상황이 지금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김종인까지 해서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득보는 사람은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이고 자, 윤석열은 득본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 지금 이 사면론을 윤석열이 그냥 일거에 꼼수를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검찰총장은요, 형 집행 정지 권한이 있습니다. 예? 몸이 아프다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 집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에 의해서 다 이것이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형집행정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됐냐. 우한 코로나가 동부구치소에서 퍼지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개망신 중에 개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를 해주더라도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것 봐라, 내 허락도 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이 나쁜 새끼야? 하면서 국민들도 의심할 거고 굉장한 반발을 또 불러일으켰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면론 후폭풍 받고 있는 이낙연. 이게 지금 아주 웃기게 돼버렸어요. 이낙연이. 사면론 후폭풍 친문들 이낙연 몰아내고 추미애 대선으로 내보내자. 예? 이낙연이 제기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 내부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차기 대선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면론 나왔을 때 누구는 가만히 있을 거다. 바로 이재명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이재명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거 논란이 크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추미애하고 이재명만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급했죠. 예. 이게 좋은 카드이면 분명한데 예. 너무 급하게 꺼내들면은 상대편에게 패를 들키게 되고 반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뭐 화투 치시는 분들이 있나? 저는 예전에 치고 한 번도 안 쳤어요. 예. 안 친 지가 벌써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면서는 도박 이런 거 다 싹 끊어버렸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 요 정도 했는데 그것도 싹 끊어버렸거든요. 그때 보면 너무 좋은 패 이거 막 들고 자랑하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좋은 패는 막 모른 척 하잖아요. 그게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척 하면서. 근데 이낙연이 지금 그 패를 꺼내들어서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좋아졌냐? 윤석열 총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사는 그래요. 신문 지지층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글이 올라오고 있대요. 수천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고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하라.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할 민주당 대표는 필요 없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이 문 대통령과 촛불 정권에 대한 배신,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를 고대 로마 영웅 카르시아를 암살한 브루투스에 빗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친문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참 놀랍게도 윤석열에게는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돌려봤어요. 예.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사면도로 나왔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만약에 형집행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명박 또는 박근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형 집행을 안 해준 윤석열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며칠 된 기사입니다. 며칠 된 기사예요. 며칠 된 기사지만 이 기사를 보면 좀 감이 오세요. 자, 코로나 확산 이후로 형 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 의해서 불어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면론이 안 나왔으니까. 예.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23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0일 불어 결정이 났습니다. 41년생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건강이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형 집행정지는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70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형 집행이 되는 거죠. 정지가. 자,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혐의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예. 약 3.95평의 독거실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수용자 중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대요.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에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예, 52년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 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를 하는데 이 인력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흘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지금 난리가 났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면론이 없었으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측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당연히 눈치 봐야죠. 예, 괜히 지금 이렇게 각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 좌파들로부터 지금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는데 너무 각세우든 말이죠. 사실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 너무 각세우는 거 아니냐. 예? 조금 이렇게 좀 한 스텝 한 스텝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상황이.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구치소 안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는데 형 집행정지 박근혜 대통령도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돼 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이런 분들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위험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시기가 좋죠. 예, 시기가 좋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지만 검찰에 의해서 불어댔어요. 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한 코로나가 문재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다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으로 왔는지 그래서 결국은 사면론도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예요. 형 집행정지돼서 나가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러들인다? 그럼 여론 더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권에서 석방은 윤석열이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사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온 상태에서 사면 큰 의미가 없죠. 정권 바뀌고 나서 진실 규명해서 무죄 석방돼야죠. 예. 요런 수순으로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예. 세상이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무스하게 바로 잡혀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 오늘 이 보도 측근들을 통해서 또 관련자들을 통해서 아마 제보를 받을 겁니다. 예, 그 검찰총장이요 자기 이름 올라간 기사라든가 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다 스크랩해서 보고해주는 비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야 진행해. 진행하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형 집행 정지를 해주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그 부담으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신튜브 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강렬하죠?
저는 뭐 없는 얘기, 뭐 그냥 뇌피셜 이런 방송 안 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딱 그 전날 사면 얘기하기 전에 사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내일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고 아마 엄청나게 보도가 나올 겁니다. 자, 형집행정지, 사면이 먼저냐, 형집행정지가 먼저냐. 지금 이제는 타이밍이 말이죠. 윤석열로 또 돌아갔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이낙연은요, 이거로 유탄 맞아서 박살나고 윤석열은 형집행정지 딱 허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원죄에서 일부분 벗어나면서 야, 저 사람이 대통령답네. 지금 여권 내에서 말이죠. 말해놓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거든요. 지랄 연병을 떨고 있어요. 예? 맞냐 안 맞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죠. 예? 지금 또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는 거에 문재인은 아, 얘네들이 내가 던졌는데 아, 여론이 안 좋네. 그런데 윤석열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갖고 형집행정지를 딱 때려버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요. 이번에 벌금만 받은 사람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사람들 빨리 잡아들여 기소 중지자들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단시켜라.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자, 있는 재소자들도 지금 어디로 보낼지 걱정인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서 코로나에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거 세계적인 탑픽 아닙니까? 탑픽. 예? 국민들도 열받을 거고 쪽팔리고 세계적으로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야, 이거. 자, 오늘 신튜브에 정말 진짜 뉴스. 예. 제가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뭐 한 20분 안에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도도 하나 좀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예. 제가 이걸 벌써 두 번째 형집행정지가 불어댔거든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메시지 계속 보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 안 해줘요? 이거 안 해주면 윤석열 총장, 이거 윤석열 총장도 욕 많이 먹습니다, 지금. 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불어했어요. 두 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어됐습니다. 9일인데 날짜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9월입니다. 자, 다시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한 코로나가 교도소 내에 건물을 타고 비말로 막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죠. 빨리 신청을 해야죠. 다시.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지병치료가 필요하고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의료계 이런 분들이 다 가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치적인 거잖아요. 의료 쪽에서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수용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검찰 쪽에서는 계속 수용 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가 지금 구치소를 통해서 수천 명씩 막 감염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일반 재소자들이야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우한 코로나에 감염돼서 기저질환으로 만약에 하나 사망하는 일 발생해 보세요. 이거 나라가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제일 먼저 접해갖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도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받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나와서 일단 건강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받고 사면이 아니죠. 저는 사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죄를 사해 준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냥 무죄 석방되는 길로 나와서 다시 투쟁해서 다시 재조사해서 무죄 석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방이 아니네요. 무죄. 예? 명예회복. 무죄와 명예회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제가 한밤의 토크, 그 전에 또 지금 이제 원래는 진짜 뉴스 3시에 하는데 진짜 뉴스 3시 전에 너무 급한 소식이라 전해드렸고요. 제가 방송도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지금 계속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 내용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외에 또 속보들이라든가 중요한 소식 나오게 되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의 한 수. 예. 자, 일단은 말이죠. 여기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신투브에서 여러분들 어제 모자, 그리고 달력, 예. 모자와 달력 감사 이벤트 벌이고 있죠. 오늘도 또 진행이 되니까 신튜브 여러분들 신의 한 수 한밤의 토크 끝나면 다 넘어오셔서 신튜브에서 예, 모자하고 달력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요즘 지금 테레비 재밌는 것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움직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예, 댁에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재밌는 방송 나오면 보시고 뭐 케이블 TV로도 영화 유료 결제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서 즐거운 연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또 뉴스 준비해서 오후쯤에 6시 지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오후 방송도 정말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방송하고 자, 한밤의 토크 전에 한 8시쯤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제가 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자 중에서 아직 상당수가 지금 들어오신 6,000명 중에서도 거의 7,000명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구독을 안 했대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